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날수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부터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다. 소리도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수요량에서 말씀했는데 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요 함수 1호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하게 되어 있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시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수요 함수를 살펴드리겠는데, 자, 우리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합시다. 아파트 매매 시장 가자.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은 예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가자는 이야기할 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뭐가 거래될까요? 아파트 거래되겠지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를 우리 때 당해 재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해 재화다 또는 해당 재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그럼 당해저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된다 생각하시고, 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이제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F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함수 관계에 있다. 펑션 영어 첫 글자 따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수요량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아파트의 가격 어때? 영향 미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이 어떤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수 여기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다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를 좋아하는 싫어하냐 기호도 이도 영향을 미치겠고,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보완 관계에는 보완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도 대출 금리라든지, 다음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뭐랍니까? 아파트의 수요 함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보세요. 지금 아파트의 수요량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에요. 어떻게 가정하냐? 내용이 또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아파트 수요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인구수, 소득수, 기호도 이들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들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결국은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저하의 수요량에는 당해저하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상승해서 사고된 양은 줄어든다는 이야기. 우리 여기서 얘기했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0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또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자 했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수요량은 10개에서 20개로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요 법칙은 다른 유의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 되겠고, 그림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 펴는 게 수요 곡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수요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양을 설정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경제학은 수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Y축에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프라이스, 저자서 기호로 P, 다음 X축은 양이 되겠죠. 퀀터티, 저자서 Q, P죠. Q, 좌표 평행선에서 수요 법칙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가격이 P0였습니다. P0였을 때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Q0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P0와 Q0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수요량이 어때? 감소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P1과 Q1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Q0에서 Q2 이렇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P2와 Q2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찍었어. 그럼 자, 우리는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연결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점을 연결하면, 이 같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수요선이다. 그럼 수요는 영어로 표현하면 디맨드가 되겠죠?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적자서 수요선 기호로 D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요선을 그려봤어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수요선 그려봤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데서 수요선은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 수요 법칙이겠죠. 이걸 그림으로 한 게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 법칙, 수요선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명 잘 들으셔야 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 여기는 별표 8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8개 두시고, 자, 우리가 수요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선 Y축에 뭘 설정했습니까? 가격이지요. 이때 가격은 당해자의 가격입니까? 대체재 가격입니까? 당해자의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Y축의 설정은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량 감소해서 P0일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지요. 다음 P1이면 Q1이니까 어때? 2점이 되겠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수요량은 Q0에서 Q2로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P0일 때는 Q0죠? 2점. P2면 Q2니까 2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점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서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Y축의 설정은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어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신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선 Y축 설정에는
당해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변하면 어떤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에 이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에 이동인데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점에 이동이 날 수 있겠죠. 다음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에서 점에 이동인데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에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 같은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설명하는데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저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당해저와의 가격이 변했을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어떤 결과가 됩니까?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자다 묶어왔던 이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인구 한번 봅시다. 인구. 자,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 어떤지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수는 향상되고 기여도도 향상되고 대체가 하락하고 이 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면 분석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살펴보자는 이야기. 그럼 어때? 살 가격은 P0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인구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겠죠. 그럼 이만큼 사고자인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고자 양은 어때? 이보다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가격은 똑같은데 사고자 양은 어때? 이 점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살 가격은 P1로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고자 양은 더 많은데 이 점 찍어볼 수 있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제 이 같은 모습으로 수요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선이 어때? 이렇게 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수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이때는 P0, P1, P2 모든 가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모든 가격을 대상한다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 뭡니까? 수요량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표현을 쓰겠죠. 이러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됩니까?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오로지 인구만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살 가격은 P0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진다. 그래서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살 가격은 P1로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자 이보다 더 적어지겠죠? 이 점을 찍어봅시다.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수요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선이 어때? 이렇게 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인구의 감소는 결국 뭡니까? 수요를 이제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건데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인구가 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때? 이동하더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인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저의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저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것인가? 바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왜? 지금 수요가 변한다 해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변해요. 수요의 변화는 Y2 설정은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수요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더라. 그럼 이래서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구가 변하니까 살 가격은 P0로 똑같지만 수요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잖아요. 또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동일한 가격을 줘도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동일한 가격을 줘도 수요량이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다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Y축 설정은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도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잘 구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다. 이건 뭐랍니까? 그러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주는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수요의 변화는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Y축 설정은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뭡니까?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는 뭡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당해자가 뭐다? 이것만 빨리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해자가 뭐다? 이걸 빨리 찾아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지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아파트 매매장에서 당해자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자, 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감소.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인데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인데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요인들이 변하면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쩌려 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뭘 찾자? 당해저가 뭐다. 이거만 빨리 찾자는 이야기여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수요에서 당해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처럼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씩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인구입니다. 자, 인구는 다 말씀드렸죠. 자, 인구가 증가하면 어때? 이는 수요가 증가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소득입니다.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파트 면세에서 소득이 향상되면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소득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면 아파트 면세에서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걸 응용해 봅시다.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하튼 사람 돼서 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가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어때? 소득이 향상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고 감소하는 재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까?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까?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에 들어서 우리가 정상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요 감소하면 비정상이다. 열등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뭐라 합니까? 정상재.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절 뭐랍니까? 열등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대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재. 소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됐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뭐라 합니까? 정상재. 오히려 수요 감소한 절 어때? 열등재라 한다. 용어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이렇게 응용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정상재는 뭡니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열등재는 뭡니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자, 다시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정상재는 뭡니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지요. 그럼 소득이 향상됐을 때 열등이 뭡니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정상재, 열등재 이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어때?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 열등의 이런 구분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뭘 기준합니까? 정상재. 이걸 기준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표현해 드렸죠? 이건 뭘 기준합니까? 정상재. 이걸 기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여도는 선호도다 또는 뭐 취향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매매에서 기여도가 어때? 향상이 된다. 그럼 기여도가 향상된다는 뭡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기여도가 향상해서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기여도 하락합니다. 기여도가 감소할수록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대체 가격 보완자기들 이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렵다 저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대체제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다. 이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 자체는 항상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 지금 두 재화가 있다냐, 두 재화가 대체제, 보완제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말 그대로 대체가 가능한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하기 때문이어서 대체가 가능한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집에서도 많은 사례인데 저의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또 사람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콜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사이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콜라와 사이다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대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경우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처럼 참이슬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또 이제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가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처럼 가스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했더니 어때? 어느 것 사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것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삽니까? 싼 거 산다. 할 수 있겠죠? 싼 거 산다는 겁니다. 싼 거고 한쪽 사면 나머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이야기요. 자, 보세요. 이제 콜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사이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사면 되겠죠? 그럼 상대로 어때? 콜라 싸다. 그럼 콜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이다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 이게 대체제라서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한쪽 사면 나머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어느 쪽 산다? 상대요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이제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하나만 가지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커피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다방 커피예요. 다방 커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메리카노 이런 건 저는 못 마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방 커피다 이 생각하시고 커피의 프림 이게 어때? 곁들여졌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어때? 기가 막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게 일명 다방 커피죠? 밀커피다 하는데 저에게 이건 어때?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약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보약을 몇 젤 마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약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게 어때?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때 탈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에 때 보통 12잔씩 마셨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서 6잔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에게 보약은 밀커피다 생각. 특히 밀커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믹스 있잖아요. 커피 믹스 이 중에서 노란색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노란색 그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어떤지 몸이 배워가지고 그죠? 그걸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스로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보완제다. 그럼 보완제는 어때? 서로 결합이 돼야 되잖아이 그럼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어때?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을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의 경우입니다. 처음처럼 여기에다가 어때? 가스 이걸 섞으면 기가 막히더래. 벌써 또 생각이 날 때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예요. 일명 소맥이지요. 소맥. 그럼 이때는 처음처럼 이거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가스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다. 소맥도 제가 주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처럼 가스. 그죠? 예. 자, 근데 처음처럼 가스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쓰겠죠.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처음처럼 가스 두 재화예요. 두 재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완제가 될 수가 있다. 사람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집에서는 가정을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적용해서 처음처럼과 같은 대체광인 두자로 가정한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다음 처음처럼과 같은 보완광인 두자로 가정한다. 이렇게 주어지면 둘은 뭘로 봐야 됩니까? 보완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처음처럼 여기에 육포 끝내주는 거죠. 처음처럼 여기 육포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월요일날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제가 평택 강의를 나갑니다. 가는데 주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녁에 야광이 끝나면 이제 평택에서 영등포까지 이제 11시 5분 차가 있어요. 무궁화. 이것도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근데 평택에서 영등포까지 무궁화 이거 타고 올라온다는 이야기. 올라오는데 이제 저 평택에서 강의도 과거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있어서는 뭐 저의 제2의 고향이다 할 정도로 평택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몇 년 쉬다가 다시 또 부름을 받고 평택에 나가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11시 5분 딱 쳤는데 제 지정석이 있어요. 11시 5분 무궁화에 지정석이 있다. 지정석 뭡니까? 올라올 때 평택에서 영등포 이야기하는 거예요. 1호차 1번석입니다. 1호차 1번석이에요. 요즘은 어때? 이제 핸드폰 앱 깔아놓고, 그거 어때? 이제 승차권 예매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좌석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저는 항상 11시 5분 차, 1호차 1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 기차를 타게 되면 1호차로 오세요. 예, 됐습니다. 일단 1호차 1번석이다. 그럼 왜 이걸 고집할 것인가? 저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방법들이 생각이 나다는 얘기예요. 1호차 1번석이 어찌 보면 출입문과 가장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출입문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어떻습니까? 영등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1호차는 저녁에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좌석 지정 안 하면 2호차, 3호차 배정 많이 해줘요. 그럼 1호차는 사람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1호차 어때? 좌석이 70개 되면 70개. 시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70 좌석 중에 어때? 이 정도 시간대 되면 많아야 6, 7명 앉아서 옵니다. 그렇죠? 그럼 상당히 간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피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어때? 이제 딱 앉아서 오는 기간 동안 처음처럼의 육포 끝내준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걸로 하루에 피를 풀고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저는 주량이 그렇게 센 편은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래서 처음처럼 한 병 감당이 안 돼요, 저한테는. 근데요, 한 명 감당이 안 되면 또 기차 타면서 병소주 어때? 사가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아주 좋아져가지고 어때? 플라스틱 나온 게 있어요. 100. 요즘 플라스틱 나온 거 딱 어때? 허리 찰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200ml예요. 200. 소주 한 병은, 병소주 한 병은 360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딱 200입니다. 200. 그래서 반병 조금 더 되는 겁니다. 조금 되는 거, 이거 하나에다가 육포 딱 하고 오면 피로도 풀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주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파주에서 집에 갈 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습니다. 과거에 평택 강의할 때 이번에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인데 또 그날도 야간에 열차 타기 전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뭡니까? 처음처럼 육포다. 이 준비물인데 그 당시에 학원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있었어요. 롯데마트. 거기서 또 준비물 챙겨야 되겠지요. 그럼 준비물 딱 챙기는데 들어간 순간 어떻습니까? 육포, 폭탄 세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폭탄 세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싼 거예요. 너무너무 싸. 그렇죠? 보통 30g, 40g 되면요. 이런 얘기 계속 안 되는데 지금. 하여튼 30, 40g 정도 되면 3, 4천 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550원 하더라고요. 550원. 그래서 정말 폭탄 세일이구나. 너무너무 싸다 싶어가지고 박스로 샀습니다. 박스로 사가지고 어때? 딱 올라가는 순간 한 봉 터서 어때? 먹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언니한테 했어요.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언니예요. 근데 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무 싸더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이제 하루에 어때? 한 개씩, 두 개씩 챙겨가지고 한다. 그래서 한 박스 사가져왔다. 그 집사람이 딱 보면서 그러냐고. 그런데 딱 집사람한테 딱 보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몫 딱 들면서 저한테 앞에 그림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림 봤더니 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개가 먹는 육포였습니다. 예. 저는 예, 개가 먹는 육포 이것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폭탄 세일 550원이었구나. 그래서 어쩐 좀 평상시 맞고 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느꼈으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언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뒤지게 혼나고 더 이상 이제 그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 키우신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 개육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하시고 이런 게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체제 보완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이 굉장히 어려우지만 우리 지금 완전 단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체제 보완제다 모두가 어때? 두 제어를 가지고 설명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제어다. 그럼 대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한쪽만 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 사겠죠. 어느 쪽 삽니까? 싼 거 산다. 지금 누구 입장이니까? 사고자 사람 입장이란 이야기예요. 수요자 입장이란 이야기예요. 다음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는 두제화다. 그럼 결합이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된다. 한쪽 사면 나머지 안 산다. 이 노래를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대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있고 다음은 당해 재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당해자는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재화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마다 차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재화다 가정하고 이때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요. 자, 둘은 대체제라고 그랬어요. 대체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빌라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되다. 대체니까 이쪽 안 사니까 이쪽 사겠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해자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 대체제의 수요가 감소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이제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해서 빌라가 어때? 비싸다는 거지요. 그럼 상대로 뭐 더 쌉니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다음은 이제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 때 빌라가 싸도 느껴지겠죠. 그럼 빌라 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빌라 사겠죠.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증가.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절대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걸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체제의 수요가 변하느냐, 가격이 변하느냐, 이걸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차는 이들도 실수하는 겁니다. 그죠? 대체제의 수요가 변하느냐, 가격이 변하느냐, 여기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주로 이제 가격 관련된 부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좀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수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이분도 단 두어 차례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튼 대체제의 수요가 변하느냐, 가격이 변하느냐 이걸 보시고 이래서 당해자와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따지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는 뭐만 기하면 돼요? 대체는 대체가 가능한 두제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어느 쪽 삽니까? 싼 거 산다. 이거만 사시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보완제가 있습니다. 보완제. 그리고 당해재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당해재화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보완 관계재화다. 이렇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가자. 이때 이제 자 보완적인 토지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하면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자 지금 우리는 보완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완제는 상호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자 수요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토지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 이쪽은 사니까 이쪽도 살 필요 없잖아요.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보완적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지요. 그럼 결합이 되니까 이쪽 안 사니까 이쪽도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해자의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토지 싸다고 사겠지요. 이쪽 사면 보완되니까 이쪽도 사야 되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완제의 수요가 변하느냐, 가격이 변하냐, 이걸 잘 보시고, 이따서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재화의 성격만 살리면 되겠죠. 자, 보완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 반드시 사야 되겠죠. 한쪽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어떤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이분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지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 감소는 둘은 뭡니까? 보완제. 아시겠죠? 자, 다음 우리 연습입니다.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대체제. 다음 보세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토지 아파트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인별로 질문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둘은 뭡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둘은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질문 안 할게요. 또 질문하니까 또 안 나와버립니다. 또 그럼 더 머리 아픈 거예요. 질문 안 드릴 테니까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어려운 내용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 금리는 여러분들 이제 대출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단 금리가 하락할수록, 자, 대출 금리 하락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 아파트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율이 인상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보다 많아지겠죠? 수요는 어때? 감소. 그럼 세율이 인하되면 세금보다 줄어든다. 수요는 어때? 증가. 다음, 공법상 규제가 심할수록 수요는 어때? 감소. 근데 규제를 풀어줄수록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기대감이 어때?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처럼 대부분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올 것이다 생각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지금 살까요? 오른 다음에 살까요? 지금 사겠죠? 그래서 좀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팽배하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를 어떻습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LTV, DTI 비율이 있습니다. 자, LTV, DTI는 모두가 어때?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럼 지금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될수록 어때? 대출 더 많이 주겠다. 이래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다음 LTV, DTI 비율을 어때?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변화에 변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따져봤습니다. 여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자체는 어쩌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네 번째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저희 1료 때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5페이지 4번, 5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66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자,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결국 어때? 이제 수요 증가 요인. 이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찾으라. 이제 기억 보세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다. 앞부분은 쓸데없는 얘기죠. 소득 증가.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면 다른 일자다 가정에서 소득만 증가한다냐? 그럼 소득이 향상되면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기억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럼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2번 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다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답이 되는 건 뭡니까? 이제 1번, 3번, 4번 이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항상 이렇게 푸셨나 그랬어요. 자, 자, 다음은 이제 니은번 봅시다. 2번. 자, 그다음 결국은 이제 자 1번, 3번, 4번이 되겠는데 이 중에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니은 들어가는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니은번 보세요. 거래세 인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세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자,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럼 니은번 수요 감소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거 아웃시켜버리자는 이야기예요. 3번 아웃되겠죠. 3번. 그럼 이제 1번, 4번 남았어요. 그럼 1번, 4번 차이가 뭡니까? 리을. 그럼 얼른 리을 번 보자는 이야기. 디귿은 똑같이 들으니까 볼 필요 없잖아요. 리을 번 얼른 보자는 이야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다. 자, 우리 여기서 있죠.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럼 그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지요. 따라서 리을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리을번 들어가 있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디귿번 한번 봐보세요. 디귿번 보시면 대출 금리의 하락이다. 자, 보세요. 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미음번 봅시다. 인구 감소입니다. 자, 인구가 감소할수록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 수요 증가 요인만 찾는다면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1절 수요 이론이다. 이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올여름께 말씀드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부동산 속성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수요의 이론이다. 이분들 다뤘습니다. 상당히 많은 용어를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복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반복스 부탁드리고 프린트도 많은 활용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있죠? 예습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